결과 조작, 녹화 방송의 각종 음모론은 중국의 정치 자금까지 이어져 있죠. 로또에 대한 의혹은 역사적으로 이만저만 아닙니다. 실제로 로또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중국 업체라는 말도 있고요.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정치적 상황까지 겹쳐 의혹은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인생 역전 1억 천금. 한국 사람이라면, 아니 전 세계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매주 토요일 저녁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탄생합니다. 로또 최근 10번 회차에서 평균 당첨 금액이 무려 약 20억 원, 당첨자 수는 15명가량인데요. 혹시 로또 사본 적 있으신가요? 한 장에 단돈 5,000원, 기대값은 20억. 저는 일주일치 행복을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행복한 상상이죠. 그런데 로또 관련 콘텐츠를 보면 댓글에는 항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녹화 방송하지 말아라, 공을 투명하게 바꿔라, 수상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넘쳐나는데요. 이들은 왜 이리도 불신에 빠졌을까요? 지난 몇 년 거의 똑같이 생긴 아이디가 300번이 넘게 당첨이 되는가 하면 이상할 정도로 1등 당첨자 수가 많은 경우, 한 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8건이나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당첨 번호가 모두 20번대에서 나왔는데 이걸 수동으로 23명이나 맞췄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로또 추천 방송사가 SBS에서 MBC로 바뀐 게 문재인 정부 2년차였던 2018년인 점, 바뀐 방송사인 MBC가 진보 성향 방송국으로 유명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로또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지분 상태가 중국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 등, 이런 조작설을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게 모두 합리적 의심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희망 로또 정말 조작인 걸까요? 우린 사실 그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을 뿐일까요?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 오늘 주제는 만년 조작설,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로또입니다. 복권, 한국에서는 1947년 12월 발행된 게 처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나 그렇듯 목적은 돈이었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우리나라 복권을 제일 처음 만든 건 대한올림픽위원회였습니다. 14회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경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올림픽 후원권이었죠. 그 뒤로도 국가 차원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 복권이 활용되기도 했고요. 1969년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복권이라는 최초의 정기 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주택복권은 꽤 오랫동안 이어졌는데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라는 말과 함께 발쏘기로 추첨하는데, 이걸 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요즘 Z세대는 아닌 걸로. 이후에도 각 단체나 행사에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복권, 기술, 복지, 기업, 자치, 관광 등 즉석식 복권을 찍어내며 복권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2002년 건설교통부 등 10개 기관이 연합해서 지금의 온라인 복권 로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주제인 로또가 바로 이 로또입니다. 때는 2003년 로또에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21회차였는데요. 이전 회차인 19회차, 20회차에서는 당첨자가 각각 딱 한 명으로 당첨 금액이 무려 407억 원, 193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정부는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당첨금이 너무 커져서 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때 생긴 규제가 당첨금 2월을 2회로 제한하는 거였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눈치를 좀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필이면 21회차에서 보란듯이 1등 당첨자가 무려 23명이 나와버리고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당첨자를 왕창 늘려서 1등 상금을 나눠 먹게 했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찌저찌 논란은 일단락됐지만요. 이때 처음 심어진 로또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음모론은 확률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대로 2월 되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게 되고, 로또 자체의 가격도 장당 1,000원으로 낮추면서 배당 금액을 안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점점 당첨 구조도 건전해지고 화제성도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확률입니다. 아시겠지만 로또는 기본적으로 이런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45분의 6 곱하기 44분의 5 곱하기 43분의 4부터 40분의 1까지 계산해서 나오는 814만 5,060분의 1 확률로 1등 당첨자가 뽑히는데요. 매주 쉬지 않고 로또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로 환산하면 16만 2,900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구매해야 한 번 당첨될 확률이고요. 연으로 환산한다면 22,315년에 한 번 당첨될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률치고 사람들이 보기엔 당첨
당첨자가 너무 많았거든요. 거의 매주 1등이 나오고 심지어 1등이 10명, 20명 뭐 여럿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 일부러 돈 빼돌리려고 만든 가짜 당첨자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죠. 이어서 608회차와 609회차에서는 번호가 3개나 겹치는 일이 있었고요. 1019회차에서는 1등 당첨이 무려 50명, 그리고 1152회차에서는 당첨 번호가 모두 30번대였는데 62회차에서는 당첨 번호가 모두 20번대였고요. 다행히 1172회차에서 당첨 번호가 10번대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수상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세무부가 로또 음모론을 퍼뜨린다 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예 기재부 복권위원회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1019회차 1등이 50명이나 나온 건에 대해서 복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명을 한 건데요. 2022년 6월 14일에 배포한 자료로 일단 제목부터 크게 우연히 추첨된 결과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선 확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요. 일반적으로 로또의 회차당 판매량이 약 1억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계산이 용이하게 1억 장이라고 가정하고요. 6개 번호 조합이 나올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었죠. 이것도 814만 분의 1이라고 가정해서 1억 곱하기 814만 분의 1을 해보면 나오는 값이 12.3입니다. 즉 회차당 1등 당첨자는 약 12명 정도가 평균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계산식대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로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균등하게 나눠 가졌을 때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3이나 7 뭐 이런 숫자도 있을 거고 일자로 번호를 쭉 끊는 등 실제로는 유독 인기가 많은 번호 조합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기가 유독 많은 번호 조합도 이 당시 보도자료에 함께 첨부돼 있는데요. 로또 구매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잠시 띄워드릴 테니 이 번호는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1019회차의 경우엔 가장 인기 많은 번호 조합이 1등 당첨됐다면 무려 16,000명에 달하는 1등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하죠. 당첨자 50명 이상 나오는 조합도 1만 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자료도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조작설이 가라앉을 기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제목부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는데요. 아예 검증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맡겨버립니다. 각각 추첨 과정, 통계 파트를 검증했는데요. 그렇게 나온 결과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추첨 과정에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확인했다고 하고요. 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방법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61회차의 로또 데이터를 전부 분석했는데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통계 기법을 활용해서 번호가 정말 무작위로 뽑히는가를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상 현상이 없었다. 즉 추첨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로또에 대한 음모론이 끊이질 않는 이유, 사실 확률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점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조작설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로또 음모론의 활용 점정으로 방송사가 교체됩니다. 로또 추첨 방송은 2002년 시작부터 SBS가 16년간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8년 주관 방송사가 MBC로 바뀌게 됐단 말이죠. 이때 로또 음모론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정치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정말 그럴싸해요. 기존 조작설이 단순 통계나 확률 조작 같은 숫자에 한정된 평면적인 느낌이었다면 이젠 정치적 음모론까지 더해져서 3차원적인 입체감을 더해줬다고 할까요? 아무튼 방송사가 교체된 2018년 문재인 정권 2년 차였습니다. 교체된 방송사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MBC였다는 점이 조작설에 다시 불을 지피는데요. 알고 보니 2018년은 로또 사업권 자체가 새로 시작된 해였던 겁니다. 복권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도자료 보셨듯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주관하고요. 실무는 대신 수행할 민간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기관 협력 업체들이 그렇듯 재계약으로 이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18년도도 그런 해였고요. 그런데 이때 선정된 업체가 조금, 아니 많이 수상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제주 반도체를 주축으로 한 동행복권 컨소시엄.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여기에 끼어들거든요.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 제주반도체. 회사 홈페이지에 연역을 보자면요. 2013년도 이름을 바꾼 걸 볼 수 있습니다. EMLSI에서 제주반도체로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자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있나 싶은데요. EMLSI 꽤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 기사를 보시면요.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 기술을 빼내 중국과 대만으로 유출한 업체의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라고 합니다. 피해액은 4천억 가량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내 경제에
주축이자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할 반도체를 중국 자본에 넘겼다는 건 거의 국가 경제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단 말이죠. 이런 전력이 알려지면서 중국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우리나라 복권 사업을 뒤에서 조종한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유출로 중국에 넘어가는 회사가 어떻게 국가 복권을 운영하느냐,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려고 한다, 이때 로또 당첨금이 중국 간첩의 활동 비용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긁어서 맞추는 즉석 복권 스피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1등 5억짜리 복권 한 장이 오류로 인해서 사라진 상태에서도 나머지 2,500만 장의 복권 판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판매됐다는 점, 그리고 복권 업체 측에서 마음대로 데이터를 열어볼 수가 있어서 해당 직원은 어떤 판매점에 1등 복권이 팔리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경계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이 SBS 끝까지 판다에서 보도됐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로또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진상이 밝혀진 경우도 아직 미스테리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작이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끌리게 될까요? 그건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시는 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의심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모든 세상을 그 의심의 렌즈로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착각적 패턴 인식. 우리 뇌는 혼돈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숫자가 모두 20번대이든 30번대이든 똑같이 45분의 1 확률로 뽑힌 건데도요, 뭔가 패턴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의도를 찾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세상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 라고 가정하는 일종의 인지 편향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누군가는 단 한 번의 행운으로 인생이 달라지죠.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게 되니 오히려 누군가의 조작이 있었다고 믿게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복권과 관련해서 조작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더 의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1980년 펜실베니아에서 추첨공을 조작한 사건, 2010년대에는 보안 책임자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상금을 사취한 사건이 있었고요. 90년대 이탈리아에서도 공 조작 사건, 중국에서는 복권 판매자가 시스템의 빈틈을 악용한 사건 등 돈과 관련해서는 세상 어딜 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적은 현실이니까요. 아무튼 그럼에도 심리학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로또라는 브랜드가 이렇게까지 음모론 조작설에 20년이 넘도록 시달리는 건 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또가 일확천금, 인생 역전과도 같은 어느 정도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다른 돈을 다루는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이라는 단어와 함께한다면 그만큼 더더욱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번 강원랜드에 다녀왔을 때 그 특유의 돈노름 느낌이 강합니다. 신뢰는 느껴지는 것 같진 않네요. 특히 전자복권들의 로고는 정말 바다 이야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로또도 언론사나 은행권처럼 차라리 신뢰감 드는 하늘색 컬러를 기반으로 해서 리브랜딩을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극성이 떨어져서 판매량 저하를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복권이 주는 그 기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면 홍보를 통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또의 조작설, 음모론 여부부터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을 공유해 주신다면 사회적인 해결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니 의견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밸류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세상의 모든 브랜드 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업로드되니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